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수업, 한 주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차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대략 살펴보았고요. 특별하게 개별 원가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늘 해왔던 그 제조 간접비의 합리적인 배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별 원가 계산은 특별한 게 어려운 게 없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5-1이고요. 교재는 138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7월 중 원가 계산표를 완성하고, 자, 원가 계산표,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문 생산. 그러다 보니까 제품별로 원가 계산표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을 마감하고 완성품 제조 원가에 대한 분계를 하시오. 자, 여러분들 분계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7월 중 제조 지시서 샵 1과 샵 2는 완성되었고,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뭐 샵 1,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또? 넘버 1, 넘버 2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제품 A, 제품 B 각각의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샵 1이랑 샵 2는 완성되었대요. 요거. 그리고 샵 3는 미완성돼 있대요. 그럼 얘는 다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기말로 갑니다. 기말 제공품으로. 그거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월초 제공품이 샵 1과 샵 2에서 지금 10,000원, 11,000원 나왔네요. 그럼 여기다가 금액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원가 계산표. 이게 제품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A 제품 2번은 B 제품. 기초에 만들다가 넘어온 것이 10,000원과 11,000원어치가 있었고요. 직접 재료비는요. 샵 1은 얘는 40,000원, 샵 2는 30,000원 재료비로, 그 다음에 3는 30,000원이 이렇게 직접 재료비 부과하면 되죠. 얘는 추적이 가능하니까. 자, 직접 노무비는요. 23,000원. 요건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쓰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죠? 27,000원. 그 다음 요거는 32,000원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가 돼요? 제조간접비가 문제가 되겠죠. 요거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 일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죠? 자, 총 얼마가 발생했냐면 이게 중요한 거죠. 요 8만 원이 발생했는데 아니 도대체 샵 1에 얼마를 뿌려줄지 샵 2에 얼마를 뿌려줄지 왜요? 공통적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제품에 얼마만큼의 제조간접비가 직접적으로 그죠? 투입이 됐는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배부 또는 배분하셔야 돼요. 요렇게. 근데 기준은 뭐래요? 직접 재료비법에 의해서 배분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어렵지 않네요. 그럼 직접 재료비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요거네요. 자, 그러면 일로 오셔서 8만 원. 자, 8만 원을 샵 1, 샵 2, 샵 3에 뿌릴 거예요. 곱하기 전체분의 우리 직접 재료비법에 의해서 배부 기준을 예로 정할 거니까 4만 원, 그 다음에 3만 원, 3만 원 분의 샵 1은 4만 원이죠. 요 비율에 맞춰서 배분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기 늘고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32,000원이 나오네요. 그죠? 32,000원. 그러면 8만 원 중에서 32,000원은 샵 1에 들어갈 것이고요. 자, 여기를 이제 또 뭘로 바꿔서 27,000원으로 바꿔서 아이고 27,000원이란다. 3만 원. 그죠? 직접 재료비 기준으로 우리 원가 배분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3만 원으로. 저 지금 막 지우개 찾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지우려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요렇게 3만 원을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여러분들? 또 계산기로. 자, 계산기로. 자, 그럼 이게 24,000원이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도 얼마가 되겠어요? 24,000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개별 원가에서는. 그죠, 여러분들? 그럼 샵 5원에 총 원가 총액은 얼마일까요? 쭉 더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요거 좀 더해 주실래요? 5-1. 자, 요거 쭉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0만 5천 원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샵2에 있는 거 11,000원, 3만원, 27,000원, 24,000원 하시면 요거 얼마 나올까요? 92,000원이 나오고요. 자, 여기는 86,000원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서 86,000원까지 답이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그럼 제공품 계정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공품은 자산이기 때문에 기초 잔액이 여기 차변에 생기고요. 여기가 기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도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월초 제공품은요, 10,000원, 11,000원 더해서 얼마죠? 21,000원이 될 것이고, 그죠? 요렇게 직접 재료비는 4만원에다가 3만원, 3만원 하니까 6만원, 10만원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10만원 될 것이고, 직접 노무비는 계산해 볼게요. 23,000원, 27,000원, 계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암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32,000원. 그럼 얼마가 되냐면 82,000원이 나와요, 여기는. 자, 제조간접비는 우리가 아까 8만 원을 다 쪼갰기 때문에 얘는 8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그죠? 요게 제공품 계정 차변에 세팅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직제, 직농, 재간. 자, 기초가 얼마냐면 21,000원이에요. 직접 재료비 샵 1, 2, 3를 합한 금액은 아까 10만 원이었고요. 직접 노무비 샵 1, 2, 3 더한 것들은 8만 2천 원이었습니다. 제조간접비는 8만 원이었죠. 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차변 합계를 다 더해 보도록 할게요. 21,000원에다가 18만 2천 원에다가 8만 원을 더하니까 차변 합계 금액은 28만 3천 원이 돼요. 자, 요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 28만 3천 원은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샵 1, 2샵, 그죠? 3개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들어간 원가입니다. 그 중에서 완성이 됐대요. 완성이 된 거는 일로 모아줄 거고 이 i는 당연히 제품으로 가겠죠. 그리고 미완성된 거 있었죠? 걔는 기말에 남아 있겠죠. 미완성. 그래서 우리 아까 교재에 보시면 샵 1과 2는 완성되었고 샵 3는 미완성되었다 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미완성되어 있는 것은 얘의 원가들, 요 원가야겠죠. 요 원가는 어떻게 됐겠어요? 완성이 안 됐으니까 기말 잔액에 남아 있겠죠. 그럼 얼마가? 그렇죠. 여기가 8만 6천 원이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요 10만 5천 원과 9만 2천 원 더한 거, 그죠? 이게 완성된 걸로 가겠죠. 그러면 금액은 1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19만 7천 원. 그러면 우리 제품으로 이 19만 7천 원이 저는 여기 좁아서 일로 와서 입력해 드릴게요. 여기 오셔가지고 완성된 게 19만 7천 원 일로 가겠죠.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품 계정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에서는 작년에 팔고 남아있는 제품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아이가 23,000원어치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기말에 갔더니 19,000원이 남아있더라. 그러면 차변 합계를 빨리 더해볼까요? 197,000원에서 23,000원을 더했더니 차변이 22만원이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19,000원을 빼니까 총 우리가 판 매출 원가 금액이 나오겠죠. 요 금액은 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흐름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지금까지 저랑 2학기 개강해서 원가를 쭉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그럼 결론은 개별 원가 계산하는 거랑 똑같죠. 그걸 배운 거예요. 개별 원가 계산. 그래서 매출 원가는 20만 1,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개별 원가 하면 직제와 직노는 계속 방법이지만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직접 적으면 돼요. 그거를 부과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대신 제조간접비는 공통적으로 발생하죠. 제품 A를 만들 때, B를 만들 때, C를 만들 때, 샵 1, 2, 3. 그렇잖아요. 그죠? 뭐 전기세가 나왔어. 샵 1에도 들어가고 샵 2에도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샵 1을 만들 때 전기가 얼마 들어가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죠. 그죠? 추적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제조간접비의 합리적인 배분이다.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푸는 문제도 물론 많이 출제가 되지만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돼요. 의외로. 그래서 요거 5번까지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이 보다 적합한 업종으로 오른 것은 자,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무슨 생산이었었죠? 소량 생산이었었나요? 대량 생산이었었나요? 그죠?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면 주문별로 하는 소량 생산이었었다.
그래서 업종으로 오른 것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주택이 그러겠죠. 막 주택을 막 여러 개씩 찍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개인주택 건설업이 개별 원가 계산이었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1번과 2번과 4번은 묶어서 다 뭐가 될까요? 종합 원가 계산이 되겠죠. 종합.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개별 원가. 그래서 개별 원가를 우리가 외우고 나머지를 종합 원가로 우리가 보자고 했었죠, 여러분들. 건설업, 조선업, 항공기 제조업. 그렇죠. 정답은 여기 또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대량 생산에 의한 기계 제조업이라고 또 써져 있었어요. 그죠? 요거는 종합 원가 계산이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하여 보다 정확하죠. 왜냐면 원가 계산표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샵 1에 대한 원가 주룩주룩주룩주룩 또 샵 2에 대한 원가표 주룩주룩주룩주룩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원가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원가 기록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여 경제적이죠. 자, 2번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이거 틀렸죠. 그죠? 비교적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경제적이지도 않죠. 왜요? 일일이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과 노력이. 대신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정확성이 올라가겠죠. 자,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제품별로 손익 분석이 가능해요. 왜요? 제품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샵 발음이 안 되네. 샵 1에 대한 거 주룩주룩주룩. 샵 2에 대한 거 주룩주룩주룩. 그죠? 그래서 제품별로 손익 분석이 가능하고요. 제조 지시서별로 원가 계산표가 작성되죠. 그죠? 자, 3번, 4번 같은 말이죠. 그죠? 제품별로, 제조 지시서별로 원가 계산표가 따로따로 기록되어서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다. 단지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기록하는데도 조금 번거롭고 하죠. 그래서 경제적이지는 않죠. 3번의 정답은 2번이었었고요. 자,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와 있네요. 1번. 제품을 비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비반복이다 보니까 얘는 소량 생산을 의미하는 거죠. 반복적인 것은 대량 생산이겠지. 소량 생산. 조선업, 건설업 등 주문 생산에 유리하다. 맞는 말이고요. 자, 3번에 보시면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 배분율로 적용하는 게 있고요. 부문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조간접비를 나눌 건데 아우 귀찮아. 제조 부분이 2개 이상 있어. 아 근데 귀찮으니까 공장 하나로 봐서 부문 하나 있는 걸로 봐서 그냥 한 방에 때리자. 이게 공장 전체고요. 아니야. 제조 부분이 나눠져 있었으면 따로따로 해야지. 그게 맞지 않아? 그게 제조 부문별입니다. 제가 공장 전체로 나누는 게 정확하다 그랬었어요. 부문별로 나누는 게 정확하다 그랬었죠? 그렇죠. 이게 더 정확하다고 했죠, 제가. 부문별로.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원가 배분 방법이다. 틀렸죠. 공장 전체가 더 정확하지 않고 제조 부문별로 제조간접비를 나눠서 부분하는 게 더 정확하다. 그래서 뒷부분에 우리가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나누는지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별 원가입니다. 제조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미친 거죠. 그죠? 어머,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죠? 삭제. 자, 제조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여러분,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제조간접비의 합리적인 배분. 그죠? 근데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아유, 큰일 날 소리. 그죠? 틀렸습니다. 2번, 조선업, 용화 제조업, 건축업, 업종에 적합하다. 소량 생산. 개별 작업별 원가는 원가 계산표에 의하여 관리된다. 맞는 말이고요. 다양한 제품을 주문에 의해 소량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또 한 장 넘기시면 여러분들 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 자, 같이 반복되는 문제니까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교재 141페이지에 있는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할 때 제조 시지서 샵 1에 자,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하, A 제품이구나. 샵 1 제품의 제조 원가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조 원가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얘는 전체 다 요 금액,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까지 해서 샵 1의 총 제조 원가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대신 직제와 직노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직접 부과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제조 간접비가 문제죠. 자, 여러분, 총 제조 간접비가 지금 18만 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도 직접 재료비가 총 20만 원이죠. 여러분 20만 원 중에서 샵 1에 들어가는 직접 재료비가 2만 원인 거예요. 전체 20만 원 중에서 그 얘기는 뭐예요? 샵 1만 있는 게 아니라 샵 2, 샵 3, 다른 제품들도 있다라고 머릿속에서 이거 되게 추상적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상상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체 제조 간접비가 18만 원이 있었는데 기준이 중요해요. 그죠? 요거 별표. 항상 제조 간접비의 배분이더라. 직접 노무비법을 기준으로 가래요. 그러면 직접 노무비가 전체 10만 8천 원이잖아요. 그럼 10만 8천 원 중에서 샵 1의 직접 노무비는 얼만데? 18,000원이야. 전체 중에서 18,000원만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3만 원이 나옵니다. 아하, 18만 원 중에서 얼마죠, 여러분들? 3만 원이 샵 1의 제조 간접비가 된다. 그러면 지금 3만 원을 구하시오가 답이 아니라 요 전체 직제, 직노, 재간의 총 원가를 계산하셔야 되니까 다 더하시면 돼요. 3만 원, 5만 원, 6만 8천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요거 다 더하시면 돼요. 정답은 2번. 자, 1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2번.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계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직접 원가 배부법에 의해서. 자,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직접 원가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직제와 직노를 더한 금액이에요. 아까는 딱 직접 노무비법이라고 주어졌지만 얘는 직접 원가법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조지 시서 샵 3의 제조 원가죠. 그러면 여러분 샵 1도 있고 샵 2도 있고 3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샵 3의 직제와 직노와 재간 요 세 개의 제조 원가 총액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직접 재료비는 여기 문제상에서 보시면
샵 3 해서 직접 재료비 4,800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여기 2,400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기 제조간접비 총액이라고 나와 있는 이 48,000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겠죠. 그죠? 샵 1도 있고 샵 2도 있고 샵 3도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샵 3에. 그럼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총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가 48,000원이 나와 있죠. 요거를 무슨 법에 의해서? 직접 원가법에 의해서 쪼갤 거예요. 그럼 직접 원가법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하고 더한 거죠. 그럼 여러분 위에 잠깐 봐주실래요? 여기 직접 재료비 합계액이라고 나와 있고요. 직접 노무비 합계액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샵 1, 2, 3의 전체 합계. 얘도 샵 1, 2, 3의 전체 합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4,800원은 뭐예요? 얘는 샵 3에 대한 것만. 그래서 요거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 12만 원은 직접 재료비 총액에다가 직접 노무비 총액이 아까 얼마 있었죠? 24만 원 더한 거 분의 샵 3가 가지고 있는 직재 4,800원이랑 직노 2,400원. 그 비율만큼 제조간접비 48,000원을 배분하겠다 그 뜻입니다. 좀 어려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세요. 둥둥둥둥. 요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960원이 나온대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샵 3에 대한 직접 재료비 4,800원, 직접 노무비 2,400원, 제조간접비 960원. 요 세 개에 더한 샵 3에 대한 제조 원가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8,160원이다. 조심하실 건 이렇게 합계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이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항상 머릿속에다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